네, 성공적을 향한 총칼 없는 전쟁, 더 이상 불필요한 스펙 쌓을 필요 없이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무기만으로 취업 전략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공채 배틀그라운드 시간입니다. 네, 기업도 너무나도 다양하고 직무도 다양한 취업 전쟁터에서 여길까 저길까 방황하는 취준생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국내 전무후무한 취업의 신, 그들이 떴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은 명실상부한 우리 투데이잡스의 아이돌이죠. 맞습니다. 취업 컨설팅계 RM, 더 빅스터디의 이건 강사님 함께해 주셨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합격 꿀팁은 물론이고 밥도 잘 사줄 것 같은 누나입니다. 트러스트원의 스텔라 쌤이 함께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두 분 인사를 하기 전에요. 일단 공채 배틀그라운드라는 이름에 맞게 너무 멋있게 입고 나오셨어요. 벌써부터 아주 뜨거운 지금 배틀이 예상이 되는데 일단 한번 소감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두 분? 일단 스텔라 쌤부터요. 제가 오늘 지금 이제 처음 합류를 하게 되었는데 사실 배틀그라운드라는 컨셉 자체가 굉장히 재밌고 신선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함께해서 참 기뻤는데 이렇게 방탄 조끼도 주셔가지고 네,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맞아요. 네. 특히 오늘 함께 하게 되셨잖아요. 네, 그 네, 소감도 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멋진 방탄 조끼도 선물을 해주신 것처럼 모쪼록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 자체가 서바이벌이잖아요. 네. 그래서 취준생 분들께서 이제 험난한 이 취업 시장 속에서 조금 더 이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가 좀 드릴 수 있도록 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쌤은 저희가 말로만 방탄의 RM이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했었는데 오늘 소품까지 정확하게 딱 갖춰지니까 정말 빼박 RM이다. 그러니까요. BTS도 이런 쫓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엑스밴도를 하고 나니까 약간 뭐랄까 진짜 전투에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드네요. 근데 약간 좀 아쉬운 거는 예. 2부에 있는 마쌤은 좀 좋은 거 해주시고 저는 너무 아닙니다. 수수그레 보이지 않나요? 공채 배틀그라운드에 딱 적합한 걸로 저희가 특별히 준비하느라 지금 우리 알겠습니다. 제작진들이 그러니까요. 제가 또 굉장히 전투에 신경을 임하듯이 많이 썼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한번 예. 공격적으로 저돌적으로 한번 들이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꿈을 향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아무리 취업 절벽에 몰렸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첫 직장을 아무런 기준 없이 선택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대1 맞춤형 컨설팅 솔루션 하나하나씩 아주 많이 안겨드릴 텐데요. 자, 그럼 오늘 첫 사연은 어떤 내용일지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교욱 씨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은행원 기업금융화 호텔 재무 직무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가 고민이신 분인데요. 졸업하고 이것저것 기웃거리다가 회계 관련 자격증은 취득했는데 막상 취업 전선으로 뛰어들고 나니까 직무나 산업이 너무 다양해서 힘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요즘에는 이것저것 준비하다보다는 그러니까 하나하나 좀 산업군 하나를 설정해서 이에 대한 준비를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나마 혼자 고민해서 내린 결론이 은행과 호텔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평소에 관심도 있었고 호텔업, 재무직무나 은행권 기업금융이라면 둘 다 제가 만족하고 다닐 수 있을 만한 회사일 거라 생각했다는 말씀해 주셨고 하지만 둘 다 준비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벅차서 한쪽으로 집중하고 싶은데 저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어떤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하셨고 네. 나이가 더 찰까봐에 대한 걱정도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출근하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사연자분의 경우에 26살 여성 구직자입니다. 오. 지방사립대 경영학과 졸업생으로 학점은 3.5점, 토익은 네. 800점, 그리고 어허. 회계 관련 자격증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구직자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맞춤 전략이 나올지 사연자의 첫 직장을 찾아주기 위한 두 쌤의 기업 픽은 어디인지 공개해 주시죠. 네, 이렇게 사연을 읽어봤는데요. 두 쌤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기업금융 그리고 호텔 재무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선점을 하시고 오늘 조언을 해주실 건지 먼저 이건 쌤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은행 기업금융 추천하려고 오.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행 일단 기업금융. 뭐 크게 네 가지인데 네, 일단 제가 나와서 제가 은행 출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네. 은행 나왔으니까 은행을 추천할 수밖에 없고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죠. 아,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여성 구직자라고 해서 여성이라고 해서 뭐 한정 짓고 싶지는 않고요. 네. 이제 모든 구직자들한테 사실은 취업이라는 거는 1차적인 단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취업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목표를 이루고 나서
내가 커리어적으로 쌓아갈 수 있는 단계나 레벨이 더 많은가,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기업금융이 훨씬 더 많은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시중은행, 기업금융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길게 봤을 때 은행 기업금융이 낫다라는 말씀에 우리 스텔라 쌤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어요? 저는 강력히 일단은 반대를 하고요. 반대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호텔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저는 호텔 재경 직무를 추천을 드릴 거고 총 3가지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 첫 번째는 특수 산업에 대한 전문성, 그리고 두 번째는 직무가 일반 기업의 재경 직무로서의 연계의 강점, 그리고 세 번째는 복지와 처우 등의 혜택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은행권 기업 금융 담당자와 대비했을 때 갑의 위치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갑이 근데 갑을의 어떤 수직적인 위치의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아무래도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벌써부터 배틀의 팽팽함이 느껴지는데 은행하고 호텔 두 방향이랄까요? 이런 것들 둘 다 공통적으로 좀 취준생들이 선호하는 그런 방향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쌤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둘 다 사실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정말 달가워할 만한 직장이고 직업이겠죠. 근데 다만 이제 은행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호텔 재무직무도 분명히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히. 근데 다만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간절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이번 하반기에 롯데호텔을 예를 들면은 재경직을 3명 뽑았어요. 근데 그 와중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은 거의 20명, 30명 가까이를 기업금융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솔직히 두 개를 봤을 때 어느 정도 간절함이 있다고 한다면 취준생 입장에서는 좀 더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이 아무래도 취준생 입장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취준생들이 둘 다 선호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기회가 열려 있는 곳을 조금 더 선호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게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제 호텔 재무직무라든지 은행 기업금융 이런 직무는 보통 어떤 우리 취준생분들이 많이 지원을 하는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스텔라 쌤이 답변을 해주실까 봐요. 일반적으로 호텔 재경 직무만 원하는 사실은 취준생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2가지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면 호텔이라는 특수 산업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계신 지원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기업 재경 직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지원을 하실 거고요. 아마 건쌤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은행권이라는 것은 일반 기업의 형태라기보다는 금융권에 좀 지원을 하고 싶은 지원자분들이 몰린다라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사례자분께서도 이제 특수 그 산업에 대한 향후 커리어 패스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하시고 내가 일반 기업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지 또는 금융권으로 취직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나온 김에요. 두 직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쌤이 한번 답변해 주실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런 일반 기업에서의 재무직무라는 거 한다는 것은 자금의 흐름이나 관리부터 시작을 해서 작게는 입출금부터 크게는 자회사 관리까지 결산 및 세금 관련 업무까지도 다 아우르는 일종의 자금 흐름 역할을 한 기업에서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은행의 입장에서도 은행원은 해당 기업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알아야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준다든지 혹은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지 같이 고민할 수 있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큰 공통점이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해당 말씀대로 이제 스텔라 쌤 말씀대로 한 기업에 집중돼서 본인이 해당 산업군에 특화돼서 커리어적 패스를 만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기업에서의 재무직무라고 한다면은 은행원은 한 기업만 다루지 않고 모든 산업군, 모든 기업체에 대한 이해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영업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베리언스가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다른 산업군에 영업을 해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스텔라 쌤이 좀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같으면서도 좀 다른 두 직무가 채용 프로세스에서도 비슷한 점이 있고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먼저 이 재무의 정의를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례자분께서 재무팀을 지금 원하셨어요. 근데 재무의 정의가 조직의 자금을 조달을 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텔, 즉 일반 기업으로 들어가셨을 때 재무팀이라 하면 자금 담당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례자분께서는 회계 관련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제가 사실은 좀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짐작컨대 재무와 이 회계의 정의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에서는 재경팀으로 해서 재무 담당과 회계 담당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채용을 준비를 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가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반적으로 채용 프로세스는 크게 다른 점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은행권과 비교했을 때 조금 다른 점을 제가 짚어드리면 먼저 첫 번째로 명확한 것은 필기 전형이에요. 필기 전형. NCS 플러스 필기 시험이라는 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아무리 채용하는 모집 인원수가 조금 높다 할지라도 개인이 잘 판단하셔야 될 변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자분께서도 냉정하게 이 전형을 검토해 보셔야 돼요. 지금 나이가 26살이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내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할지를 잘 선택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역량 면접 전형에서의 전문성이에요. 호텔 재경 직무 같은 경우에는 직무 그리고 산업에 대한 전문성을 상대적으로 더욱 높이 평가하는 반면 은행권의 경우에는 기업의 가치관 적합도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은행권에서도 조직 적합도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기 위해서 일부러 숙박 면접 등을 도입하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워낙 지금 꼼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건 쌤 덧붙이실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뭐 말씀대로 사실은 가치관적인 측면과 이렇게 산업에 대한 이해도 측면에서 검사를 하는 게 맞고요. 필기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호텔업이라고 해가지고 필기 시험을 대비 안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예를 들면 호텔 신라를 간다 그러면 G스tat을 봐야 되고 롯데호텔을 간다 그러면 LTEP을 봐야 되고 결국 인적성 싸움이냐 내가 NCS형 싸움이냐라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인적성보다는 NCS가 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공부하는데 그 과목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경제라든지 경영 상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트에서 상식이 나오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준비자 입장에서는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할 거예요. 그리고 배수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하는 데 이점이 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필기 이후에 면접 단계에서도 사실은 어려움을 정말 많이 겪는 경우가 왜 그러냐면 해당 직무의 지원자 같은 경우에는 그 직무에 대한 질문만을 하면은 정말 수월해질 텐데 실제로 롯데호텔 이번에 재경직 같은 경우에는 PT 면접에서 나왔던 주제 자체가 4차 산업혁명이 호텔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거에 따른 신사업 아이디어를 개발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네. 사실은 재경직으로 지원했다고 한다면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미리 안 해봤거나 네. 이런 신사업 기획이라든지 이런 쪽에 아이디어가 많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랬겠네요. 근데 은행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은행업에 대한 이해, 나아가서 본인이 왜 그런 직무를 지원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본인이 준비하는데 베리언스가 줄어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데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 배틀그라운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지금 뜨거운 분위기인데요. 뜨겁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사연자를 위해서 기준을 한번 잘 찾아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회계, 재무, 세무 관련 전공자라면 재무, 직무, 기업 금융이 유리하다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를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재무 직무하고 기업 금융의 경우에는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직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회계, 재무, 세무 전공자들이 지원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쌤들이 보시기에 이런 전공자들 재무 직무가 유리할까요? 아니면 기업 금융 전략이 유리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기업금융이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기업금융을 한다라는 것은 기업에 있어서 대출을 해준다거나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아니면은 네. 관련돼 있는 금융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데 네. 이런 모든 시작점은 사실 그 해당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반영이 됐을 때 시작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기업을 이해한다는 제1단계가 뭐냐면은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정량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을 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회계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 기업이 어떤 식으로 매출액이 나오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며 네. 어떻게 지금 사업의 방향성이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신용 평가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상품 같은 것들을 서비스 같은 것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면접에서도 본인이 어필하기 정말 수월할 거고요. 나아가서 세무라든지 재무 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WM이나 기타 파트로 해가지고
해당 뭐 회계를 했기 때문에 기업금융을 가야 된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WM 그리고 뭐 개인 자산관리 운용 파트로도 세무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이점이 있고 본인이 면접에서도 어필하기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럼 스텔라 쌤은요? 네, 근데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호텔을 포함한 재경 직무이든 아니면 뭐 금융권 은행을 포함한 뭐 직무이든 전공자라면 당연히 유리한 부분일 수밖에 없고요. 근데 특히 호텔 재경 직무에는 이제 관련 전문성을 더 깊이 있게 평가하기 때문인데 제가 실제로 그 세부 담당의 역할을 좀 예시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예로 회계 담당이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일반 어떤 건설 회계 업무 등을 이제 담당을 하게 되고 매월 말에는 월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무 제표 결산을 이제 반기별로 하게 되기 때문에 결산 회계 업무 비중이 굉장히 커진단 말이죠. 그래서 재무 제표를 읽을 수 있다라는 그 회계학적 지식을 어필을 한다라면 아무래도 그 직무적 역량에서 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여신 담당의 경우에는 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이하게 다양한 식음료 업장이 있기 때문에 원가 계산 업무를 담당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관리의 어떤 원가 관리라든지 격리 손익 보고의 중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해당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충분히 어필이 가능하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키워드 살펴봤으니까 저희가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봐야겠죠? 두 번째 키워드 공개해 주시죠. 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키워드는 스펙입니다. 네, 사연의 주인공 제가 스펙을 좀 살펴봤더니 회계 관련 자격증 보유하고 있고 아르바이트 경험 있고 토익 한 800점 정도의 점수를 보유하고 있고 쌤들은 어떤 뭐 직무가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먼저 이건 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은행원이라고 한다면은 그 전공자들이 아닐 경우에 지원하지 못하게끔 하지 않아요. 어떤 전공이든 지원할 수 있게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내가 전공을 갖고 있고 회계학 자격증을 갖고 있고 아니면은 관련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들이 다 가점 요소로서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기업금융이 훨씬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호텔 재무직무 지원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거 위해서 무슨 준비할래? 그러면은 되게 막막해요. 기본적으로 영어 성적 취득해야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고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뭐 전산회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정도의 고민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은행 특히 기업금융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준비 과정이 뚜렷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준비하고 나서 커트라인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합격 그런 또 기준선 같은 경우에도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실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학 성적도 갖고 있잖아요. 어학 성적은 명확히 지금 시중은행들에서 가점 요소로 활용한다라고 명확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나아가서 본인이 회계학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래도 기업금융에 특화되고 싶고 재무제표를 볼 줄 안다. 이것을 명문화돼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중에 가가지고 입사 후 포부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그런 재무제표 볼 줄 안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신용보증 관련해가지고 일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은 재무제표를 좀 더 잘 볼 수 있기 위해서 신용분석사 자격증이라든지 여신 심사역으로 가겠다라든지 이런 방향성까지도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입사 후 포부나 직무 지원 동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가 수월해서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얻기가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격증적인 면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점수로 이제 수치화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 커트라인이 특별하게 있나요? 이게 커트라인이라고 말하기 명확하게는 좀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합격한 학생들을 토대로 봤을 때 네. 토익 점수가 기본적으로 800에서 850 정도로 획득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자격증도 1개에서 2개 정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나아가서 인턴 경험이 1개에서 2개 정도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들을 상쇄하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지원자가 갖고 있는 800점대의 토익 점수, 그리고 네. 자격증, 그리고 지금 인턴 경험을 상쇄하는 아르바이트 경험 이게 있다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뭐 커트라인이 명확하게 있진 않더라도 합격자들의 평균 스펙을 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스텔라 쌤 같은 경우에는 은행 재무직무 네. 하시는 실제로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과 출신에 어떤 어학 점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건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일반 기업 특히나 호텔 재경 직무를 지원하는 취준생분들이 막막해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초점에 좀 맞춰서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근데 저는 이 사례자분의 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자격증의 종류를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 달 공부해서 딸 수 있는 자격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나 파생 상품 상담사 등이 있고요. 6개월 정도는 투자를 해서 공부를 해야
누구나 취득을 할 수 있는 국제 FRM 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몇 년을 열심히 해야지만 딸 수 있는 우리 흔히 알고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 등과 예. 같은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사례자분께서 어떠한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를 좀 면밀히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개월 이내에 공부를 해서 자격증만 이게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취업에 대한 노력이 조금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특히 보통 재경 직무를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은행 기업 재무팀과 함께 취업을 준비를 하는 취준생 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호텔 네. 재경 직구는 전문성이 갖추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실수록 좋은데요. 네. 어떤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것이 좋으냐? 예. 국제 FRM, 외환관리사, 파생상품 상담사, 그리고 컴퓨터 활용 능력 등과 같은 자격증을 좀 두루 취득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비단 이거는 은행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 전문성을 높이 보기 때문에 조금 서류 통과에 있어서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네. 싶은데 네. 실제로 제가 다니던 그 호텔 재경팀 직원분은 산업에 대한 관심을 좀 보여주려고 인사동 관광정보센터에서 외국인 안내 봉사 활동을 6개월 동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무관한 산업군의 아르바이트는 사실상 취업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안 되고.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상세한 평가와 어떤 컨설팅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세 번째 키워드도 한번 알아봐야겠죠?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취업 이후 커리어 패스입니다. 자, 이 커리어 패스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앞서 시작하면서 이건 쌤이 언급을 좀 해주시기도 하셨는데 이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실까요? 일단은 어른들이 가끔 얘기하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아하는 일 해야지, 잘하는 일 해야지. 이런 얘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해요. 해보지 그런가요? 않고서는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알 수 없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거를 들어가서는 알았어요. 저는 네. 맨 처음에 은행원이 굉장히 좋겠지 생각했지만 막상 들어가고 나면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구나라고 하면서 1년 동안 2년 동안 고민을 하면서 내가 그게 맞는지 아닌지 확신을 가져가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었어요. 네. 예. 그러고 나니까 오히려 더 일이 좋아지고 즐거워진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 지원자한테도 묻고 싶어요. 재무직, 재경직 확실한가요? 혹은 은행원 확실한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이 사실 지금 이루어지는 거는 쉽지 않아요.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래서 커리어 패스에서 제1단계로 중요한 것은 들어가서 경험하는 거고 그 이후에 내가 무슨 힘든 부분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변화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가가 두 번째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은행을 추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본인이 기업금융을 희망해서 지점에서 기업금융 업무를 시작을 해요. 네. 근데 막상 해보니까 맞지 않아요. 혹은 맞을 수도 있어요. 맞으면 열심히 그 해당 분야로서 커리어를 쌓아가면 되겠지만 네. 맞지 않았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서 해당 산업군 내에서도 다른 직무를 맡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은행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이에요. 실제로 내부 공모를 통해 가지고 본사직으로 IB라든지 외환사업단이라든지 아니면은 여신을 특화시키고 싶어서 여신 심사역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지원해서 가는 것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전문성을 더 쌓아가고 본인이 커리어를 바꿔가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커리어 패스적으로 아무래도 은행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커리어 반대로- 패스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은행이 낫다 이 말씀이신데 스텔라 쌤 네. 동의하십니까? 근데 건쌤, 그러니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은행은 사실 냉정하게 얘기해서 이직할 곳이 은행권밖에 없다라는 것이 조금 맹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 금융의 경우에는 신입분이 정말 고스펙자가 아닌 이상 한 번에 갈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창구에서 업무를 보다가 자격증 열심히 취득하시고 스펙을 쌓아서 기업 금융으로 가는 커리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카드 실적을 올리고 고객을 상대를 직접 하면서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향적으로 잘 맞는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호텔 재경 직무, 일반 기업으로서의 재경 직무로서의 커리어 패스를 한번 살펴보면 한 기업의 CFO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직에 있어서도 회계팀이 있는 어떤 기업으로라도 이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재경 이 직무는 아무래도 관련 커리어 자격증이 있으면 이직이 수월합니다. 그래서 사례자분께서 한 번에 대기업에 혹시라도 못 들어가신다 할지라도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일반 기업으로 회계 직무를 선택하신 이후에 자격증을 취득하시고 또 한 단계 점프업을 분명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커리어 패스도 좀 다양한 두 직무 공통적으로 좀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데 가뜩이나 어려운 이렇게 취업난을 뚫고 입사를 했는데
조직 문화나 이렇게 복지가 좀 아쉬워가지고 퇴사를 결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두 직무 좀 근무 환경이나 복지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일단은 여성 근로자가 많은가 안 많은가가 사실은 기업 문화에서의 복지 문화를 좌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이분인 같은 경우에 여성 지원자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통계부터 말씀을 드리면 2018년 말 기준으로 우리은행 전체 근로자 중에 남녀 비율이 4대 5 그리고 48대 52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56대 44 남자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기업은행 같은 경우는 46대 54 국민은행 같은 경우는 52대 48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42대 58. 그러니까 사실상 몇몇 군데, 두 군데만 제외하고 세 군데는요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아요. 그러네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든지 그런 우대 조건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채용에 있어서도 굉장히 공정하게 열려 있다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단 1단계 채용 자체 프로세스에서 본인이 지원할 때 조금 더 가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좀 더 좀 공평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겠죠. 나아가서 이런 반 정도의 인력이 있다 보니까 들어가고 나서도 육아휴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련되어 있는 여성 복지 혜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사실은 2년짜리 육아휴직을 3년까지 늘리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가요? 네. 뭐 신한은행을 예를 들면은 본인이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네. 육아휴직을 해서 2년 동안 쉬고 왔는데 도저히 일을 2년 동안 쉬었는데 바로 복직한다는 건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파트타이머로 일단 일부터 해볼래?라고 제안까지도 해줘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정말 여성한테 유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아가서 내부 공모라든지 인사 이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유롭게 커리어 패스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돈 주고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런 돈 FRM 아까 이제 뭐 재무직무에서 국제 FRM 이런 것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도 은행에서는 다 돈 주고선 시켜줘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뭐 내부 공모라든지 교육 아니면 인사 이동 그런 모든 아우런 측면에서 앞으로 커리어 패스 이외에도 본인이 여성으로서 취업자로서 저는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유리천장 이런 것도 좀 없는 편입니까? 실제로 기업은행 지난번 행장님 같은 경우는 여성분이셨어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도 그렇고 실제 뭐 내부에서도 여성 부행장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편이고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남자 부행장님들이 좀 더 많은 건 사실이지만 예. 지금 이제 이렇게 인력풀이 좀 더 여성분들이 구성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여성 지금 고위직의 진출에 대해서 저는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건 쌤 계속 말씀하시는데 스텔라 쌤이 회심의 일격을 날릴 어떤 1인처럼 계속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금 지켜보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 사실 말씀 뭐 해주시죠. 유리천장이라는 부분은 사회적인 이슈인 거니까 어떤 뭐 기업 금융권이나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점진적으로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 분위기 개선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육아휴직을 짚어주셨는데 제가 속해 있었던 그 롯데그룹에서는 남성분들께도 육아휴직을 주는 걸로 아주 유명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회장님의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여성 그 임원에 대한 비율을 유지하는 거, 그 호텔 산업이라는 요 특성상 이제 또 여성 근로자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성 관련된 복지 혜택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여성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텔에 만약에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또는 해외 전 체인 호텔의 할인 요금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점과 얼마나 그리고 또 할인되나요? 그거는 아무래도 계열사보다 예. 이제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어떤 프로모션 그 일반 가격보다는 저렴하게 네. 이용이 가능하시고요. 가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아. 예, 그리고 또 F&B 식음 업장 등에 대한 요금 할인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일단 그리고 재무 직무의 워라벨 측면에서는 저는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기간별로 워라벨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좀 성향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겠는데요. 네. 재경 직무라는 그 업무 자체가 전문성이 있고 결산의 경우에는 며칠 안에 완료를 해야 되는 기한 등이 있어요. 네. 그래서 기말 결산 때는 야근이 많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외 기간에는 정시 출근과 정시 퇴근을 보장을 하고요. 또한 업무를 하면서 특별한 스페셜티를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직에 있어서도 굉장히 우월한 평가 요소를 이제 받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기회이니까 일에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일반 기업 호텔 재경 직무를 저는 추천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복지까지 지금 저희가 짚어보고 있는데 복지 못지않게 또 중요한 게 있죠. 마지막 키워드가 남아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네 번째 키워드는 연봉 규모였습니다.
네, 이것 또한 참 제일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말할 제일.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일단 스텔라 쌤 연봉 조건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근데 호텔 재경 직무 연봉은 사실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속해 있었던 롯데나 삼성이나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큰 이제 대기업의 경우에는 은행권만큼이나 이제 높은 연봉을 자랑을 하고 있지만 네. 중견 중소 기업의 경우에는 즉 외국계 체인 호텔에 만약에 입사를 하시게 된다라는 가정 하에는 은행권보다는 낮게 시작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게 연봉이라는 기준이 사실은 너무 상대적인 거고 개인마다 직업을 선택하는 그 가치관이 정말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봉 외에 제가 말씀드린 복지와 워라밸 그리고 향후 커리어 패스까지 여러 방향으로 좀 함께 고려를 하셔서 최종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실제로 저희 회사에 이직이나 경력직 이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오세요. 근데 이제 국내 주요 탑 은행권에 입사를 하신 이후에 즉 높은 연봉이셨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셨고 제가 뭘 좋아하는지 잘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찾아오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쌤은 소개해 주실 연봉이나 뭐 이런 것들. 일단은 이번 상반기 때 IBK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기업 박람회에서 실제로 연봉이 얼마인지를 불러줬어요. 그래서 오. 실제로 IBK 기업은행 정규직 부문 연봉이 초봉이 4,800만 원 수준이라고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그러면 시중은행은 사실은 공기업보다 그 이상이면 이상이지 덜하진 않겠죠. 그렇겠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연봉은 확실히 높은 건 사실이다. 근데 사실은 여기 취준생 입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가서 야근 많이 하고 힘들지 않겠냐 이게 제일 걱정이잖아요. 돈 아무리 많이 준다 할지라도. 근데 제 주위에 아직까지 은행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이후에 그렇게 야근이 많지 않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요? 물론 일의 강도는 단시간 안에 모든 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집중도가 높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런 집중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좀 더 좋아진 것도 사실 퇴근이 일찍 할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여러분들 야근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저는 은행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야근 수당을 못 받은 경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복지적인 혜택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런 기업의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요소인데 여러분들한테 돈 떼먹는 기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복지적인 혜택, 특히나 급여적인 혜택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래도 은행 다닐만 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 좋은 은행 박사가 나오셨는데 후회 안 그러니까 하세요? 네. 궁금하잖아요. 그렇게 좋은데 왜 나오셨습니까? 저는 이제 궁금해요. 은행 자체 일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저는 지금 동료들이랑 다 연락하고 네. 선배님들이랑 다 연락하고 해요. 은행 자체는 좋은데요. 그 아. 커리어 패스적인 측면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제 인생 커리어 패스인가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 커리어 패스가 방송계나 약간 좀 그렇죠. 보이그룹 쪽에 교육시 옆에 앉아 있는 보이그룹이요? 약간 방탄 쪽으로 있는 커리어 패스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남은 시간이 많진 않은데요. 우리 하반기 채용 체크 포인트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씩 들어보고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텔라 쌤. 네, 오늘 호텔 재경 직무랑 그리고 이제 기업 금융의 은행권을 비교하기는 했어요. 근데 실상 취준생 분들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취업을 준비할 때 하나에만 몰빵을 해서는 사실은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드린 팁은 그냥 양대 비교로 개인의 성향과 또 현재 갖추어 오신 그 요소들을 참고를 해서 비교하는 용으로만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은 취업 1승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내가 현재 어떤 정량적인 가변 요소들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건 쌤. 저는 일단은 제가 오늘 전투를 임하려고 왔는데 스텔라 쌤이랑 싸우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교육씨가 왜요, 오늘 왜요? 공격이 제가 어떻게 엄청나서 감히 싸웁니까? 싸웠다가 그래서 수많은 지금 이렇게 양쪽으로 공격을 당했는데 지금 스텔라 쌤 말씀이 맞아요. 사실 준비하는 것들도 은행업만 준비하고 재무직무만 지원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위험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요. 지금 저도 공격을 양쪽에서 받고 대비를 양쪽으로 해야 되듯이 여러분들 또한 취업에 있어서 대비를 좀 더 밸런스를 넓혀가지고 재무직무와 동시에 은행도 지원하면서 재무직무는 본인의 커리어를 위해서 은행은 본인의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결론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